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참 많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 저는 관점이 약간 틀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를 보지만 유튜버 중에서도 관점이 좀 다를 거예요. 유튜브 중에서도. 저는 그 기준점이 있겠죠. 기준점이 뭔가 기술적 쓰임새가 있냐 없냐, 이거를 기준으로 코인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유튜버하고 좀 틀릴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용이 되냐 사용이 되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용되지 않는 코인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호재거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호재입니까? 그 근원은 어쨌든 비트코인 백서, 그리고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 그런 걸 보고 코인을 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인들은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코인만 결국 상용화가 되고 쓰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 말대로 될 거예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코인. 리플 SEC 승소로 1세대 전성기가 재현될까? 그거는 비트코인과 XRP 관계에서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장에 맡겨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규제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규제를 한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 시대의 트렌드를 거역할 수는 없겠죠.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저는 이 시대를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보다 보니까 지금의 트렌드가 읽혀진다는 거죠. 지금의 트렌드는 뭡니까? 가장 크게 말을 하면 탈중앙화라고 생각을 해요. 탈중앙화. 항상 탈중앙화를 꿈꾸는 개체가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죠. 아이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항상 탈중앙화를 꿈꾸죠. 왜 꿈꿀까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설날 세뱃돈을 맡겨놨더니 다 삥땅을 쳐버렸다. 없다고 해버린다. 제 말이 맞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부모님의 세뱃돈 삥땅.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탈중앙화를 꿈꾸죠. 아, 못 믿겠다. 이게 탈중앙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걸 꿈꾸죠. 믿어왔던 정치인, 믿어왔던 뭐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금융, 은행, 이거예요. 이거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더 이상 의사결정을 사람이 하는 시대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 결국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울트라 슈퍼컴퓨터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이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자산이죠. 축적된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를 뽑는다. 이 빅데이터 안에서 진실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죠.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도. 어쨌든 지금의 트렌드는 탈중앙화다.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중파 뉴스를 보지 않고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공부도 잘 못하는, 석 박사도 아닌 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보나 지식을 지금까지 중앙 집중화된 공중파 뉴스에서 듣지 않고 탈중앙화된 공간에서 듣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 근데 뭐 저도 진실을 이야기하진 않죠. 진심을 다할 뿐이죠. 진심. 자, 어쨌든 이게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트렌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XRP 예상치 초과된 급등 가능성이 있다. 분석가. 뭐 이 말은 뭐 제가 3년 동안 내내 했잖아요. 그렇죠. 자, 좀 디테일한 그 SEC 판결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왜 저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는지, 어떤 게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변호사들은 미국 SEC와 리플 모두 트레이스 판사의 최종 판결에 항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SEC도 항소, 리플도 항소. 예측이에요. 예측. 근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SEC가 항소를 할 건지. 그런데 어쨌든 브래드 갈딩하우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했고 아직 SEC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가 해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항소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해리스 대선 승리 가능성 49%로 상승, 트럼프와 비슷하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리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떤 유튜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무조건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생각의 차이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과 저의 생각의 차이예요. 트럼프는 당선되면 암호화폐를 개무시할 겁니다. 그냥 지금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대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트럼프를 보고 있으면. 근데 지금 어때요? 비트 맥시들이 트럼프만 믿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트코인이 흔들거리니까. 비트코인의 진실을 알아가고 있으니까.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잖아요.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 왜 제일 처음에는 좋았지. 비트코인 사라 그래서 샀는데 가격이 올랐어. 좋잖아요. 근데 가격이 더 오르는 걸 기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을 까거든. 쓸모없다. 쓰레기다. 먹지도 못하는 빵이다. 최초의 자동차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도 이제 뭔가 프로토콜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 가성비, 실용성 이거라니까요. 이게 가장 커요. 이게 가장 커. 옛날같이 꽃을 사주는 그런 낭만이 사라진 시대예요. 꽃을 사줄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디지털 꽃을 잘 만들어진 영상, AI 이런 영상을 오히려 받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실물의 꽃은 시들 수도 있고 근데 점점 사람들의 눈이 디지털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 요거에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로는 그게 힘들겠지만 지금 어린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 하겠죠. 이거 얼마야? 이 영상 얼마 주고 했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 어떤 것들이 NFT화가 돼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세상이 변하는 트렌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부동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뭔가를 사서 여러분 생각에 5년 뒤에 3배 돼 있을 거야, 4배 돼 있을 거야, 10년 뒤에 5배 돼 있을 거야, 10배 돼 있을 거야.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부동산을 보는 척도가 기준은 그거라니까요. 인구수, 인구 소멸. 지금 아이들이 10년 뒤에 과연 이 집을 살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깝깝하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살까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을 뿐더러 니즈도 없고 또 뭡니까? 떨어지는 아이 출생 이거 심각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커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매덕되는 그 현금을 집이라는 공간에 박아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중국도 유럽도 부동산 거의 분열 사태잖아요. 분열.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에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갈수록 그리고 뭐가 많아집니까? 지금 코로나 또 유행이죠. 코비드 19 또 유행이죠. 그리고 전염병은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택근무를 권한단 말이에요. 자택근무를.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지금 뭔가 교통이 불편하다.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지하철을 또 뚫는다. 뭐 길을 넓힌다.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3년 뒤만 되더라도 다 쓸데없는 이 소비가 될 겁니다. 정부 지출.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정부 국관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다 의미 없습니다. 자, 피터 시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블랙록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각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걱정하는 비트코인이에요. 솔직히 피터 시프의 예측이 그렇게 많이 맞은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게 있냐?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 사이에서 그 누군가는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봐야 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암호화폐 금융과 이 전통 금융이 드디어 맞짱을 뜨는 시대가 왔어. 지금 미국 증시, 버블, 경기 침체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상황을 같이 놓고 봤을 때 피터십이 보는 비트코인은 블랙록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트럼프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을 던지는 순간은
대선 그 이후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한탕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특히 트럼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랙록 비트코인 관련 건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블랙록이 잘못 투자를 했다. 헝다, 에버그란드 거기서 빵꾸 난 걸 비트코인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생성의 가장 큰 의미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블랙록 입장에서는 주식에 있는 돈들을 빼서 암호화폐로 이동이 될 것 같다. 그 전에 본인이 그냥 잡아버리자.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주식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적화된 잠금 장치는 요거를 가져와 버리면 되겠죠. 요거를 지선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제가 보는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제가 너무 노골적이야, 너무 긍정적이야, 너무 대중의 귀를 홀리는 멘트를 많이 했어요. 이게 강한 긍정이 가장 강한 부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강한 긍정은 어떨 때 많이 그런 강한 긍정을 합니까? 진실을 숨기려고 할 때 많이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를 감추고 싶어, 뭔가를 숨기고 싶어. 그럴 때 굉장히 긍정적인 표정들을 많이 짓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보는 레리 핑크는 그랬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뭔가 본인이 이해관계 속에서 가져가고 싶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쓸데없는 걸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마이크로 스트레치, 마이클 세일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예측들, 이런 예측들, 마이클 세일러라든가 레리 핑크라든가 이 예측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대놓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그거예요. 결론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도구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쓸모가 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왜? 기술적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잖아요. 합리적 타당성이. 근데 쓸모가 없어. 결론적으로. 가치라는 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가치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쓰레기지 뭐겠습니까? 제 영상이 그나마 지금 뭐 10,000뷰, 15,000뷰, 12,000뷰 정도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나마 그 정도 볼 수 있는 가치로 인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 영상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뭡니까? 그냥 그 크라우드만 좀먹는 영상이 되겠죠. 근데 제 영상이 유튜브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쓸모가 있어. 쓸모가 있다면 쓰레기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그래요. 비트코인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밖에 안 된다.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노출이 되는 순간. 솔직히 지금 비트코인이 1억 7천이면 저는 던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가격은 이거예요. 1억 7천. 1억 7천에서 2억 정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저의 뇌피설이에요. 뇌피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억 간에 20억 간에 30억 간에 100억 간에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저는 저 사람이 과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비트코인의 백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지금의 사회적 트렌드가 어떤 건지 저 사람이 알고 저런 말을 할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맹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따라하는 걸까? 이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저 사람이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내본 적이 있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결국 지금 시대 사람의, 인간의 가장 큰 형태는 뭡니까? 가장 큰 어떤 감정, 가장 큰 인정 욕구가 좋겠네요. 인정 욕구는 뭡니까?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든. 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강요하지도 않아. 누가 뭔가 스트레스 주지를 않아. 그런데 인간이란 동물이 지금 시대에 혼자 알아서 터득을 하는 도구가 뭡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혼자 알아서 터득을 하고 알아서 구매를 해. 이게 뭘까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주지도 않고 압박하지도 않아. 근데 지금 시대 인간이 혼자 터득해서 혼자 배우고 혼자 익히고 혼자 구매를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왜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학원도 없고 강의도 안 하는데 자꾸 살려고 할까요?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이게 굉장히 커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커요. 다른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그래서 오장육부가 아닌 오장칠부라 그러잖아요. 간 밑에, 쓸개 밑에 잠잘 때도 옆에 두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호주머니 속, 내 핸드백 속에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생존에 도움이 되는 도구니까. 자, 그렇다면 최초의 뭐 핸드폰이란 도구를 지금 사람들이 인정을 하나요? 예전에는 인정했을 수도 있어. 예전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아날로그식 감성을 갖고 있을 때는 야,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상상은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큰 가치로 인정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앤틱하고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결국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바뀔 때 XRP의 가격 상승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대선 전에 해리스가 그렇게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XRP를 두고. 자, 그 비슷한 데이터가 또 있어요. 봐봅시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나요? 모르죠, 이거. 제가 블랙록 왜 미국인들에게 미국에서 실제 비트코인을 홀드하지 않고 ETF 상품을 사게 할까? 이거 한 번쯤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진짜 비트코인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미국인들에게 실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ETF 상품을 팔고 있어. 이게 가장 큰 힌트예요.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 판매하는데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들의 생각이 맞을 수 있어.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비트코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을까? 어쩌면 조금씩 팔 수도 있겠죠.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이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블랙록과 함께 비트코인을 던져버린다. 한탕 해먹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이더리움으로 또 전환되고 있다. 이게 추세화되고 있다. 사람들이 되게 멘토를 찾잖아요. 멘토를. 자기에게 뭔가 영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요. 근데 멘토는 찾는 게 아니래요. 찾아온답니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준비가 돼 있으면 멘토를 받아들일 준비가 있으면 멘토는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멘토라는 어떤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제 라이브를 듣고 있는 거 똑같은 맥락이죠. 안 그래요? 멘토를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멘토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도 시기상으로 보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해리스 그리고 리플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분명 해리스는 굉장히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암호화폐 홀더들을 유혹할 거예요. 유혹. 완벽히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왜 암호화폐를 지금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서 아마 브로드캐스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 예측이에요. 왜? 코인베이스와 빵형을 만나겠다는 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그거를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와중에 해리스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대선 전에 분명히 비트코인에게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 또 나와 있죠. 비트코인 데드 크로스 근접에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봐봅시다. 자, 골든 크로스는 이평선 51선이 201선을 올라타면, 이렇게 올라타면 이게 골드 크로스예요. 골드 크로스. 골크. 황금 십자가. 자, 그런데 201선을 51선이 밑으로 내리 꽂으면 이게 데드 크로스. 그런데 지금 봐봅시다. 비트코인 차트를. 자, 요게 201선이에요. 이게 201선. 근데 지금 51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죠, 여기. 뭐가 보이세요? 51선이 201선을 밑으로 찍고 있죠. 여기에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데드 크로스. 그러면 아마도 비트코인이 데드 크로스를 맞고 데드 크로스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다음 주 악재가 떠서 비트코인에 있는 돈들이 삐져나와서 XRP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예측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데드 크로스가 뜨더라도 아마 개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지할 겁니다. 어느 정도. 고래들의 돈이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비트코인을 100%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줍줍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XRP를 차트를 가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51선이 201선을 위로 통과를 하게 되면 그게 골드 크로스다.
그리고 제가 8월 8일 정도, 오늘 정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죠. 며칠 전에 화요일 라이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평선은 비트코인은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리플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해요. 이렇게 앞으로 며칠 좀 더 남았죠. 다행히도 이 51선의 이평선을 상방향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오는 상승 때문에.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데드 크로스, XRP는 골든 크로스. 제가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보다 비트코인 벽서를 먼저 접했다 뿐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접했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를 투영해서 세상을 보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막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 거래량이 전 세계 선두를 차지했다. 이거는 정말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리플에서 저를 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은 지금 그 일본, 한국 리플랩스에서 좀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시아 태평양 뭐 대표 정도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뭐 이쯤 됐으면 뭐 이렇게 떴는데 뭐 지금 뭐 난리인데 예? 안 그래요? 근데 영어가 안 되긴 해.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저 기사를 보고 제가 야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XRP를 매수하신 분들의 시총이 얼마일까 그것까지도 궁금했어요. 꽤 높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XEC 리플 최종 반기를 따라서 한국의 XRP 거래량이 전 세계 선두를 차지했다. 대박이네. 그 이유는 비트DV 때문이다. 소속을 종결해서 XRP 10달러로 목표를 했다. 결국 비트코인과 XRP는 따로 국밥이 될 겁니다. 코인의 황제가 둘일 수는 없어요. 뭐 제가 XRP를 처음 접하고 소송 시작됐고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트 장착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XRP가 코인의 황제가 되겠구나. 모든 걸 집어삼키겠구나. 제2의 구글이 되겠구나. 요놈 혼자 남겠구나. 그리고 결국 미래의 돈이 되겠구나 라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잘 붙들고 계세요. 사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XRP의 평단은 오히려 1달러인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지 말란 얘기예요.